네,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죠? 현재 애프터장에서 6% 정도 올라서 500을 뚫어버렸습니다. 다들 이제 의문이 드실 거예요. 엔비디아 주가 너무 오른 거 아니냐? 보유자분들은 차익 실현 타이밍 보고 계시는 분 계실 거고, 없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하고 포모가 오실 겁니다. 제가 1년 넘게 엔비디아 관련 영상만 거의 20개를 올렸더라고요. 엔비디아 올해 초에 $100 갈 때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싸다라고 했는데 이게 6개월 만에 $500까지 오니까 너무 느낌이 이상해요. 저도 진짜 나만 아는 가수가 엄청 유명해져서 좋긴 좋은데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또 $150, $100 갈 때 조금 더 많이 담아둘 걸이라는 후회도 정말 많이 되고요. 뭐 어쨌건 오늘 엔비디아 주주들 출근길은 이렇게 위풍당당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엔비디아를 가지신 분은 출근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제가 오늘 엔비디아 실적을 분석해 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고 이 $500라는 가치가 거품인지 아니면 적정 가격인지 혹은 과소평가되어 있는지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2.7, 예측치인 $2.07를 무려 30%나 상회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13.5빌리언, 예측치인 11.3빌리언을 거의 25% 정도 상회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올린 영상에서 11빌리언의 매출은 무조건 맞출 것이다. 지금 레피니티브라고 최고의 컨센서스 기관이 제시한 매출 예측치가 12빌리언이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이 12빌리언 기준으로 낮으면은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거다. 근데 이 12빌리언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닝 대폭발이 일어난다면 상승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일어나 버렸습니다. 자, 엄청나요. 저번 분기 매출이 6빌리언 정도였는데 지금 13.5빌리언이니까 거의 2배가 넘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늘었고요. 지금 프리장에서 한 7% 정도 오르고 있는데 만약에 10% 상승했다고 해도 전혀 오바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으니까요. 그럼 도대체 어떤 부분이 이 엔비디아 실적의 핵심이었냐, 이걸 먼저 봐야겠죠. 그것은 바로 데이터 센터. 자, 매출 10빌리언 달러를 데이터 센터 혼자에서만 모았어요. 예상 8빌리언치보다 훨씬 높은 건 당연하고요. 참고로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가 잘 나가는 이유는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GPU죠. 이거를 80% 이상 독점한 진짜 대체제가 없다시피 한 유일무이한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 분기 대비해서 거의 2.5배나 오른 매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게 2019년부터 거의 연평균 60-70%씩 상승해왔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60-70%씩 매출이 올라간다는 것도 거의 사기적인 수준의 성장률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거의 150%를 올려버리면서 와,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거품 아니야? 이런 소리를 완전 다 깨부셔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비난을 해요. 이미 챗 GPT의 사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대규모 언어 모델 AI에 대한 흥분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 결국 거품 아니냐, 이번 분기만 잘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 있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 측은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불안해를 딱 한 방에 깨버렸어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놨냐? 무려 매출 16빌리언 달러를 내놨습니다. 한국의 월가 예상치가 12빌리언이었어요. 그런데 매출 16빌리언 달러? 이거는 진짜 미쳤습니다. 아니, 실적 발표 자체로도 상당히 놀라웠는데 가이던스까지 이렇게 내놓는다고?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언제나 엔비디아의 가이던스는 보수적이에요. 10년 동안 자신들이 내놓은 가이던스를 못 지킨 적이 딱 2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6빌리언이 아닌 17, 18빌리언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자, 이 엔비디아의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좋은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 엔비디아가 내년에 고성능 AI 칩인 이 H100 칩셋 생산을 4배 늘리겠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자, 이 H100 칩셋 AI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요소죠.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운영하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뿐만 아니라 AI를 자체 훈련시키는 대부분의 테크 기업들, 메타, 테슬라, 중국의 바이두나 알리바바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ASML 같은 슈퍼 을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엔비디아가. 그래도 내년부터는 이제 물량을 4배 늘릴 수 있다니까 공급망 병목이 좀 해소가 되고 엔비디아의 매출이나 순이익도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게다가 이번 실적 발표 때 이익률 그로스마진 71%를 공개했어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좋은 말로 하면 장사 잘하는 건데 나쁜 말로 하면 이거 생양아치 기업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 형님들 얼마나 남겨먹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얼마나 남겨먹는지 계산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이 H100에 들어가는 칩셋인 TSMC 4나노 웨이퍼 장당 $20,000거든요. 여기다가 이 최첨단 기술은 COWS라는 TSMC만의 패키징 공정을 사용합니다. TSMC의 영업이익률을 고려해봤을 때 이 패키징 공정값이 10,000에서 15,000달러, 15,000달러로 잡아줍시다. 그럼 35,000달러죠? 이렇게 35,000달러로 사온 TSMC의 10인치 웨이퍼에서 대략 몇 개의 GPU가 나오느냐? 한 60개 정도가 나올 거예요. 이
H100 GPU의 다이 사이즈, 한 칩당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60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또 4나노 수율이 한 80%인 걸 계산해 볼 때 얼추 45개 정도 유효 다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유효 다이에다가 이렇게 패키징을 해주고, 여기다가 하이닉스의 HBM3 80기가를 탑재하는데 대략 이게 많이 잡아줘야 한 1000불 정도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H100 GPU 만드는 거 결국에는 한 3000불이면 만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3만불에 팔고 있어요. 심지어 3만불에 팔아도 못 사서 4만불, 5만불까지 암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게 이 H100 GPU입니다. 게다가 이 H10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GH200이라는 정말 압도적인 성능의 후속작까지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말씀 하십니다. 야, 이제는 NPU의 시대다.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독점은 끝날 거다. 지금 심지어 빅테크마저 이런 독자적으로 설계한 칩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엔비디아에 비해 저전력이라는 입장이나 자율주행에 특화됐다거나 이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범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엔비디아가 압살해버리고, 성능도 이제 MLPerf라는 머신러닝 퍼포먼스 기준으로 H100 칩셋인데 거의 다 적거든요. 사실 맨날 기사로 엔비디아 잡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결정적으로 다른 기업은 아직 양산을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뭐 200만 장 뽑는다고 하는데, 과연 다른 기업들이 얼마나 양산을 하고 있을지는 정말 미지수예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쿠다 플랫폼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대부분 이 엔비디아의 쿠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당연히 이 빅테크나 팹리스들이 이 AI 반도체 너무 하고 싶을 거예요. 이해됩니다. 엔비디아한테 이 바가지 그만 맞고 싶을 거예요. 직접 경쟁하는 AMD나 인텔도 마찬가지겠죠. 90% 고마진 반도체 뽑고 싶어 죽을 맛일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압도적이다. 앞으로 2년까지는 이 독점이 깨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자율주행이라는 또 하나의 먹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엔비디아가 테슬라의 뒤를 이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에 엔비디아 자율주행 플랫폼인 오린을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엘자르 어드바이저라는 기관에서는 이 타겟 프라이스를 무려 $1600를 제시했어요. 물론 아직 자율주행에서 매출로 보여주는 건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그래도 연간 100%씩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데이터 센터를 이을 다음 먹거리로 바로 자율주행을 꼽을 겁니다. 자, 엔비디아의 폭등하는 주가는 실적이 증명을 해준 셈이 됐죠? 게다가 앞으로의 중장기 성장성 역시 최고입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냐? 어느 정도 납득이 되나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의 내년 PE값이 60원절이었어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 분모인 이 어닝이 2배씩 뛰니까 이대로라면 내년 PE값이 30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죠? 이번에 30조가량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를 했어요. 아니, 황 회장이 주가 올리려고 아주 작정을 했나 봅니다. 야, 이러면 풀매수하면 되냐? 자,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 게, 주식이라는 결국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싼 가격일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어요. 이미 엔비디아에 대한 공부가 된 사람, 이러신 분은 계획에 맞춰서 적립식으로 장투하시면 되겠지만, 뭣도 모르고 많이 오르니까 산다. 야, 포모에 휩싸여서 추격 매수를 한다. 단타를 하실 게 아니라면 조금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결국 기술에 대한 인사이트가 곧 돈으로 연결되죠. 앞으로 나올 신기술을 경제, 경영적 관점에서 해부하는 컨텐츠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테크남이었습니다.